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일자 리포트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금요일에 있던 리포트를 오늘 요약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CS 윈드에 대한 리포트고요. 메리츠 증권의 문경원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실적 프리뷰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고요. 좀 실적부터 살펴보면 2분기 영업이익은 329억 원으로 컨센서스인 313억 원에 대비해서 소폭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부 이유를 적어주셨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이유였던 이 후판 가격 상승, 그리고 일부 관세 이슈, 그리고 자회사 CS 베어링의 수익성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의 규모 및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매출은 증가하긴 하지만 환율 효과 소멸 등을 감안했을 때 마진이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낮은 컨센서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현 컨센서스는 향후 가파른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 기준 영업이익은 216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현 컨센서스인 1607억 원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역시 미국의 베스타스 타워의 인수 효과가 아직 컨센서스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법인의 실적은 2021년 8월부터 인식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로 갈수록 동사의 실적 눈높이는 추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동부 해상풍력 공장이 신설된 바가 있고요. 또 유럽 해상풍력 타워 업체 인수, 그리고 아시아 하부 구조물 공장 추가 증설 등으로 인해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파트너사와 함께 국내 공장 증설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의견으로는 적극적인 매수 접근이 필요한 주가 수준이라고 하고요. 금리비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또 미국 인프라 패키지 등 하반기 풍부한 전체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적정 주가는 10만 7천 원을 유지하고요. 금요일 마감 주가는 7만 5,300원이네요. 네, 다음으로는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성종환님의 리포트고요. 먼저 오딘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동사 올해 최고의 기대 신작이자 제2의 나라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2와 함께 올해 한국 모바일 MMORPG 3대 기대 신작이었던 플레임은 오딘 바랄라 라이징입니다. 이 현재 6월 29일 9시 한국 시장에 론칭이 된 바 있습니다. 론칭 첫날부터 애플 매출 순위 1위에 등극을 했고 둘째 날 구글 매출 순위도 5위에 등극을 했다고 하네요. 네, 오딘이 론칭 첫날 애플 매출 순위가 1위였다는 것은 애플 플랫폼에서 론칭일인 6월 29일 하루 매출이 오딘의 매출 규모가 모든 모바일 게임 중에서 1위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딘은 론칭 둘째 날에 구글 매출 순위 5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이는 실로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다른 게임들은 오딘 론칭 당일 포함 직전 일주일간의 누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면에 오딘은 론칭 당일 하루 매출만으로도 이 매출 순위 그리고 5위를 달성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론칭 첫날 하루 매출 기준이 사실상 구글에서도 오딘의 매출 규모가 모든 모바일 게임 중에 1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요. 론칭 초반에는 매출 순위 1위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네, 현재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구글 매출 순위 5위라고 하면 특정 기간 일매출이 평균 1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매출만으로 일주일치 매출과 비교하였을 때 구글 매출 순위가 5위였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추산을 했을 때 첫날 하루 판매액만 70억 내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매출이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가 상승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디는 2분기 이틀간의 판매액이 1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매출 이연 등을 감안했을 때 회계상 매출은 약 120억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상 첫 분기인 2021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매출이 10억대 후반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디는 한국 전망치 상향을 통한 실적 전망치 상향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는 6만 6천 원에서
73,000원으로 11% 정도 상향 조정을 하고 바이 의견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2분기 실적은 애초부터 숨고르기일 것으로 예측되었던 부분이라고 하고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현 시점의 핵심 포인트는 2분기 실적이 아니라 이 오딘의 한국의 예상을 초과하는 빅히트이다 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를 73,000원으로 상향을 해주시긴 했는데 금요일 종가가 지금 71,600원 정도까지 상당히 올라온 부분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리포트고 대신증권의 이동원님, 이태원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목표 주가부터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64,000원에서 기존 53,000원에서 64,000원으로 20.7% 정도 상향한 수치고요. 현재 주가는 48,450원입니다. 2분기 실적 프리뷰를 한번 보면요. 민수가 또 나르샤라고 민수 부분에서 좋았던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은 매출액 1조 3,482억 원, 영업이익은 894억 원으로 영업이익 부분에서 13% 대비 13%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 수출이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이외 나머지 전 부분이 회복 및 성장을 기록하였다고 하네요. 먼저 이 CCTV 관련인 테크윈에 대해서는요, 북미 B2B 판매 호조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는 강력한 경쟁 업체인 중국 업체들의 규제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하고요. 정밀기계 부분에서는 중국 내수 활성화로 인해서 판매가 급증되었다고 합니다. 또 로봇 사업 부분이 그 주 하나로 양도가 되면서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익에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디펜스 수출이 잔고 감소로 부진하긴 하지만 하반기부터 내수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상반기 민수 부분이 실적을 견인한다고 합니다. 주가 상승에도 어느덧 PER 10배까지 하락을 한 부분이 있고요. 테크윈, 정밀기계, 파워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조 원 규모의 호주 랜드 400 사업자가 선정된 바 있고요. 우주사업 관련도 모멘텀이 지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라고 좀 성장성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최고의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한상원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상당히 많은 애티튜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제가 봤을 때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설명을 하자면 스토리데이를 통해서 회사의 사업 구조 변화에 대한 의지와 미래 성장성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배터리 사업의 경우 수주 잔고가 1테라와트, 금액 기준 130조 원으로 기존 대비 80조 원 대비 크게 확대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LG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글로벌 2위 규모의 이런 수주 잔고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사업 매출액은 2025년에는 최소 15조 원까지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배터리 사업의 분할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제자 마이너스 8.8%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상충되는 효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배터리 사업 독립에 따른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장 IPO 시에 지분이 이석될 가능성, 그리고 지주사 할인이 될 가능성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에 반영된 배터리 사업의 가치는 5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쟁사 피어 그룹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 최대 업체인 CATL의 경우 배터리 사업이 218조 원, LG화학은 60조 원, 삼성 SDI는 50조 원까지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5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주가 리레이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카본 투 그린을 통한 투트랙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린 엔초링을 통한 배터리, 분리막 사업의 공격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성장 전략 외에도 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한 원가 절감, 그리고 친환경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리사이클, 폐배터리 사업 관련해서는요, 현재는 큰 시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5년 정도부터는 되게 큰 사업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배터리 업체나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체, 그래서 앞서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에서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기존 석유화학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그리고 친환경 고기능 소재 등의 비중 확대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이 사업들을 위해서 향후 5년간 5년간 30조 원을 투자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광고 계열사죠. 이노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의 김희애제님, 이지은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먼저 2분기 프리뷰를 살펴봤을 때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전망한다고 하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0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고, 2분기 기준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네, 본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68억으로 5개 분기 만에 순성장을 전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G80E 등 이 전기차 중심으로 한 현대차의 마케팅비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1분기에 공개된 기아차의 새로운 CI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 변경 작업이 진행되면서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3천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글로벌 GPB 중 50%의 미주 지역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말에서 21년 초에 국내에서 출시한 GV70, 그리고 투싼 산타페 마케팅 및 4분기에 북미에서 출시한 GV80 마케팅도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시 후에 한 개 분기 후에 북미에 출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3분기에는 2분기 국내 실적을 이끈 아이오닉 5, EV6, E80E, G80E의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기아차 CI 물량도 3분기부터 북미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실적 같은 게 보통 다음 분기로 이연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는 매출액 1.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46억으로 3분기에도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배당 관련해서도요. 20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성향을 57%까지 상향하면서 시장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킨 바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부터 많은 기업들이 ESG로 인해서 그 중간 배당을 도입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죠. 올해부터 중간 배당을 도입하면서 연간 배당의 3, 40% 수준인 480원에서 64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노션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여서 중간 배당을 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는 루트로닉에 대한 리포트고요. 이베스트 증권의 조은혜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네, 먼저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421억, 영업이익은 73억 흑자 전환으로 영업이익률 17%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고가의 신제품 장비로 매출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성수기인 지난 4분기 수준의 영업이익률 18%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1일에 발표된 2분기 미국향 미용 의료기기 수출 금액은 QoQ 22% 정도로 2분기 미국 법인 흑자 전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실적을 조금 살펴보면요. 연간 매출액은 1649억 원, 영업이익은 266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 기존 전망치 대비 매출액은 3%, 영업이익은 8% 정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부터 이어진 수출 호조세와 마진 구조를 감안을 했을 때 연초 회사가 제시한 사업 계획을 무난히 달성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네, 목표 주가를 2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18,000원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고요. 현재 주가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5,100원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2021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17.5배를 보고 있고요.
동종업체 평균이 26배인 것에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 수출 및 고마진 제품 매출 확대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 지속세를 확인하면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오늘 준비할 리포트 여기까지고요. 또 월요일에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